그것이 주한미군 철수를 포함시킨다는 말도 모르는 거죠. 그냥 네. 순수하게 우리 단군 할아버지 피를 받은 우리 민족끼리 이렇게 지금 이해를 해서 번번이 속아 넘어가는 거죠. 거기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민주당의 고영주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제 사적으로는 저 고등학교 대선배님이시기도 하고 오늘 자주 뵀는데 예, 1월 8일 날 예. 충격적인 제목의 책이 나왔습니다. 예. 대통령이 된 간첩. 예. 그게 이제 문재인 얘기죠. 과거에 언제였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임을 확신한다. 그래서 2013년 1월 4일 날 네. 우리 애국진영 신년 할애에서 그 말이 나와서 그것이 이제 2015년 가을에 뭐 민형사 고소가 돼가지고 그것이 뭐 작년에야 끝이 났는데 몇 년 동안 굉장히 고생하셨죠. 지금 그게 한 6년 이상 끌었죠. 2015년부터 23년까지. 예. 최종적으로는 뭐 무혐의 판정이 났습니다만 민사는 손해배상 책임 없다. 네. 형사는 무죄. 무죄. 예. 그런데 1심에서는 벌금 3,500만 원인가 선고가 1심에서 됐죠. 민사 1심에서 3천만 원 배상 판결이 났고 네. 2심에서 1,000만 원 배상 판결이 났고 네. 그게 대법원에서 배상 책임 없다로 네. 나왔고 형사는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네. 그랬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이렇게 났습니다. 정의가 실현이 된 거네요. 예, 좀 실현이 늦었지만 됐습니다. 실현이 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하에 김명수 대법원 하에서 그렇게 된 것이 기적 같은 일이죠. 네네. 이 책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문재인이가 그동안의 한 행적을 보면은 네. 경제 정책이나 외교나 무슨 군사나 무슨 면을 봐도 이거는 간첩임이 분명하다. 네. 거기다가 지난번 판문점 회담 한다고 그럴 때 네. USB를 남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USB 안에 무슨 내용이 들어있냐고 그러니까 통일부에서 그건 국가기밀이라 알려줄 수 없다 그랬거든요. 네. 그러면 국가기밀을 김정은이한테 반국가단체 수고회한테 전달했으면은 그거는 이제 국가보안법상의 간첩이나 마찬가지의 죄를 범한 것이죠. 사형 또는 무기징역입니다. 그건. 지금 그 내용이 뭔지는 밝혀진 바가 없죠. 내용이 뭔지 밝혀지지 않았는데 네. 통일부에서 답변하기를 국가기관에서 그거는 국가기밀이다 네. 라고 밝혔기 때문에 그거는 뭐 어쨌든 국가기밀인 건 틀림없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상 이제 간첩에 해당되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저 책의 내용은 그 하나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문재인을 간첩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유를 100가지를 들었습니다. 100가지나 예, 100가지가 되고 그래서 이제 7장에 그 100가지를 간추려서 실었고 네. 나머지 1, 2, 3, 4, 5, 6장까지는 이제 그걸 풀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한 거죠. 저는 가장 인상적인 대목이 2018년 헌법 개정 시도 예. 그때 자유라는 말을 빼려고 했었죠. 예. 그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저 사람들이 이 1982년 전까지는 네. 공산주의라는 용어를 자연스럽게 썼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불임 사건 재판을 하면서 자기가 공산주의자인 것을 밝히면은 법원에서 불리한 처분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법정 투쟁 지침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경찰에 검거되면은 무조건 묵비권을 행사하라. 네. 경찰에서 자백을 했으면은 네. 검찰에 가서는 고문에 의한 자백이라고 해서 전면 부인을 하라. 네. 그리고 또 검찰에서 자백을 했으면은 법원에 가서 또 이제 고문에 의한 자백이라고 전면 부인을 해라.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이 자신이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절대로 밝히지 말라.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용어 혼란 전술이죠. 공산주의라는 말을 안 쓰고 민중민주주의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1985년 민중민주주의도 이적 이념인 거를 제가 이제 밝혀내니까 네. 그다음부터는 민중민주주의라는 말도 못 쓰고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말을 썼습니다. 네. 용어 혼란 전술이죠, 전부. 민중민주주의라는 거는 북한이 쓰는 인민민주주의를 인민민주주의하고 거의 카피한 거죠. 근데 인민민주주의를 그대로 쓰면은 바로 왜 그 북한의 네. 공산주의를 그대로 추종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을 들을 테니까 인민하고 유사한 민중이라는 말을 쓴 거죠. 그래놓고 범위가 인민보다 민중이 더 넓다. 인민은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뭐 이 정도인데 민중은 하급관리, 하급군까지 포함해서 민중이라고 그런다. 뭐 이런 식으로 인민하고 다른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특정 계급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인민이나 민중이나 마찬가지인 셈이죠. 지금 용어 혼란 전술 말씀하셨는데 예, 제가 예. 꼭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들이 예, 있습니다. 예. 우리와 북한이 뭐 한 민족이기 때문에 예, 예. 말이 통한다고 생각하지만 일단 예, 예. 민족이라는 용어에 대한 정의도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민족 그러면은 이게 뜨거운 피가 흐르죠. 네, 문화적 공동체. 한결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북한에서는 민족 그러면 민족이란 말을 쓰면 그 안에 주한미군 철수란 말이 들어갑니다. 그 안에 포함되어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민족은 북한이 얘기하는 민족은 김일성 민족이기 때문에 김일성 민족이죠. 그런데 우리한테 우리 민족끼리 할 때는 김일성 민족끼리라고 하는 것보다는 주한미군 철수하고 남조선, 북조선이 이런 뜻이죠. 그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 겁니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김일성 민족이기 때문에 북한이 주장하는 민족은 예, 예. 김일성 민족이라는 거는 김일성을 핵심에 두고 김일성과 혈연적으로 얼마나 가까우냐, 예, 예. 정치적 문화적으로 가까우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사회적 정치적 등급이 결정되는 거 예,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 대한민국 사람은 북한 사람들보다도 저 하층에 있을 수밖에 그렇죠. 없는 건데, 예, 예. 근데 우리는 민족이라 그러면은 이게 뭐 같은 삐를 가진 예. 동족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민족에 한민족이라고 생각을 하지 쟤네들이 사실은 김일성 민족이라는 것도 모르고 쟤네들이 우리 민족끼리 할 때 그것이 주한미군 철수를 포함시킨다는 말도 모르는 거죠. 그냥 네. 순수하게 우리 단군 할아버지 피를 받은 우리 민족끼리 이렇게 지금 이해를 해서 번번이 속아 넘어가는 거죠. 거기에. 주한미군 철수 말씀하셨으니까 용어 혼란 전술 하나만 더 예, 예. 파헤쳐보고 주한미군 철수로 가보겠습니다. 예. 우리가 말하는 평화와 예. 김일성 집단이 말하는 김정은 집단이 말하는 평화는 서로 다른 말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예, 예. 우리가 말하는 평화는 전쟁이 없는 상태를 평화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근데 북한에서 말하는 평화는 온 세상이 공산화된 상태를 평화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민족끼리 평화를 이룹시다. 그러면은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우리 전 조선을 공산화합시다. 그런 뜻이죠. 우리 민족끼리 평화를 이룹시다는 김정은 집단이 중심이 돼서 한반도 전체를 공산화하자. 그렇죠. 예, 예. 근데 그 말을 우리가 무비판적으로 그럽시다 그러고 박수를 치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것이 그런 뜻이 있는 것을 모르고 박수를 치는데 네. 그래가지고서는 우리 민족끼리 뭐 이렇게 문서를 작성해 놓으면은 그 다음에 자기네들은 봐라 이거 저기 주한미군 철수한다고 돼 있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을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판을 뒤엎어 버리는데 유용하게 쓰는 거죠. 네. 예.